자, 우리 수능이 끝난 후에 불수능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상위권, 극상위권 의대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홍성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대해서 서울대의대와 연대의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고 그것에 대한 오차는 제 생각으로는 오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결과가 나와보면 오차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평가라는 거 유념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이 끝난 후에 불수능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평가원장과 언론의 평가와 아이들의 평가가 상반된 결과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올해 평가원장의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는 변별력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통과목의 마지막 문제 22번과 선택과목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에 대한 변별력이 너무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평가원장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는 불수능이란 말이 탁탁탁 튀어나왔어요. 자, 그것이 아이들 수능이 끝나고 난 직후입니다. 저의 총평은 상위권의 점수는 약간 올라가고요. 중위권의 점수는 약간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과 약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상위권, 극상위권 의대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작년보단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평가를 내게 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수능에서 국어가 131점의 표준 점수가 나왔고요. 수학은 130, 가형이고요. 나형은 131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형이 상위권 점수 그리고 만점자 점수가 상당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상위권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2022학년도는 국어가 1등급 컷이 132, 수학은 135로 수학이 강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문제예요. 수능 1등급 컷이 135로 작년보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국어보다도 좀 3점 정도 높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상위권의 점수가 높게 나타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난이도라기보다는 상위권 점수와 중위권 점수가 조금 격차가 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불수능과 물수능이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장치가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불수능과 물수능에 대한 어느 보완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블랭크 등급이 있느냐. 가령 예를 든다면 1등급에 대한 점수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2등급이 블랭크 등급이 나오는 결과가 있겠는지라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과학, 이것은 간단하게 멘트를 해드리고 저의 뭐 주력 과목인 수학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경제와 철학 지문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낯선 어휘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문들의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만점자가 적은 그런 수능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지문이 좀 어렵다라는 좀 평가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상위권 점수들은 뭐 그대로 나타날 것 같아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난이도의 구성이 각 선택 과목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대부분 좀 대동소이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자, 물론 물투하고 화투가 하나 틀리는 것이 컷이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 구성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입장에서는 수능 1등급 것이 135니까 완전 불수능은 아니고 준불수능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수능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만점자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의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 생각으로는 만점자가
준수하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위권 점수는 상승을 하고 중위권 점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1등급 것이 135라는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호불호가 갈리는 시험이었어요. 호불호가 갈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로 각각의 고심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어떤 흔적이 나타나냐면 선택 과목 간에 그 문제 배치가 있는데 그 배치가 난이도와 풀이에 대한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드냐가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 시간에 대한 문제가 각 번호당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난이도도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풀이량도 배치를 상당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풀이로만 접근한 학생들은 좀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요. 정의적인 학습이 잘 돼 있다면 접근이 상당히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풀이량이 적고요. 정의로 접근하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들은 정의적인 접근과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한 접근들이 좀 균형을 맞춘 반면에 중위권들은 문제 풀이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고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점수들이 좀 떨어지고 상위권 점수는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능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극상위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한테 문의하셨던 분들의 공통점들은 전체 4개 틀렸는데 그렇다면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는 정말 빡빡하게 좋은 조합이라면 4개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틀렸다고 그러면 서울대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연대와 서울대 합격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능에는 특징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국어가 만점자 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한 개 틀렸을 경우 점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하나 틀렸거나 만점인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서 한 개 내지 2개 틀렸을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대 합격선이 한 빡빡하게 가면 4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카톨릭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의 폭이 넓어요. 과학 과목 같은 경우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서울대보다 합격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말 빡빡하게 간 경우에는 뭐 선택 과목상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웠다고 하는 화학 같은 경우 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 다 맞는다고 그러면 한 3개 정도 여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2개 내지 1개에서 그 결정이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올해의 경우에는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수능이니까 작년에 4개 틀렸으니까 올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요거는 주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상위권 점수가 올라가고 중위권 점수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수능이지만 제가 보기에 서울대 의대와 연대 의대의 합격선은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거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국어, 수학, 과학, 영어의 분포가 상당히 좀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과목이 특출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물론 EBSI에서 제시한 점수 컷에 의한다면 수능 1등급 컷이 135로 작년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작년처럼 국어가 만점자가 적었듯이 수학이 만점자가 적어질 가능성은 적고요. 전체적으로 상위권 점수가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상위권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는 국어의 지문이 짧아요. 물론 어휘가 어렵고 편지가 추론해야 되는 사항이 많다고 국어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국어의 지문이 짧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상위권은. 자, 두 번째 수학이 문제인데, 수학은 정의적인 접근으로 시간이 많지 않게 소요되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풀이 과정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점자가 적고 그 만점자가 적기 때문에 그 만점을 맞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만점을 받으면은 다른 과목에서 몇 개 더 틀려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유리한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올해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서울대 의대의 합격 컷은 작년은 4개였죠. 올해 같은 경우에 2개 정도, 빡빡하면 3개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좀 어려웠다는 것이 화원인가요? 아니, 생원이죠, 생원. 생원인데, 생원이 만점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개 정도에서 그 합격 컷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빡빡하게 가면 3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대학교는 어떨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개 틀리는 것이 합격 컷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투과목과 원과목이 대동소이한 분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배수를 뽑았을 때 원과목과 투과목에서 똑같이 2개 정도 틀린 아이들이 같은 분포를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자부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과탐 2에서 만약에 3개 틀려서 들어온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가 패자부활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2과목과 원과목의 분포도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과목과 원과목에서 합격된 인원수들이 비슷하게 보인다면 2과목에서 합격된 학생들이 면접이 조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점수화된 면접이기 때문에 2과목에서 합격된 학생들의 그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하고 카톨릭대학교를 같은 등가의 대학으로 본다면 카톨릭 의대도 2개 정도에서 합격 컷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연세대학교가 과학이 원과목과 투과목의 분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합격되는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투과목이 분명히 유리한 과정이 있어요. 조건 제시문의 면접에서 점수화된 면접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이 분명히 강점을 가질 거고 장점이 있습니다. 유리하겠죠, 사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투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고 원과목을 선택한 경우에 만약에 2개 틀렸다 이렇게 되면 가군에 카톨릭대하고 연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군은 서울대를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최선이 한양대거든요. 그 격차가 상당히 크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2개 틀렸을 때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카톨릭 의대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